자, 오늘 10월 10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그 다음 방향으로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며 수 틀렸을 때 손절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큰 구간이 아니라서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로도 매력적인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왔으며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왔지만 결과로 봤을 때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서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전처럼 이 9월 중순 급락장처럼 기관의 매도가 이 정도 나온다면은 지수가 못해도 이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강해서인지 오늘 하락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번처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힘없이 폭락했더라면 이번에 2차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잘 버텨주면서 좋은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종목들이 그렇게 활발하거나 정신없는 시장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좋은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를 봤을 때 올라온 자리를 버텨주고 있으며 여기서 쉽게 생각해서 최근에 이 음봉들의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875포인트인데 현재 힘이 강한 상태라면은 이 구간은 자연스럽게 뚫어주면서 그 다음 상승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힘이 없다면은 당연히 황금선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을 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매도가 나오면서 이것까지 깨버리게 된다면 지수가 수급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매도가 나온다면은 매도가 나오면서 이 구간을 깨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도가 나옴에도 버텨준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잘 버텨주게 된다면 현재 삼성전자도 중요한 자리에서 마감을 했으며 지금 분위기 따라서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여기도 버티지 못하고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무너질지 아니면은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 완벽하게 뚫어줄지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그 방향이 어디로 결정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우선주도 보더라도 현재 역사적 신고가랑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며 전 고점까지 거리도 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이 외국인의 수급을 집중하면서 이 64,400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 고점까지 완벽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뚫어줄 확률적으로 힘이 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승 하락을 맞출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만약에 수 틀릴 경우에는 59,000원까지 손절선 해봤자 마이너스 2% 정도 2, 3%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와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매우 궁금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특별히 오늘 시장에서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오후장에 잠깐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예전에 얼마 전부터 계속 이름을 올리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저는 이거를 완벽한 타이밍에 잡지 못해서 전부 다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기관 투자자의 엄청난 매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주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수급이 없거나 뻥튀기가 되었으면 그 뒤로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조건이 있으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하락. 차라리 관심을 덜 받고 기관 투자자가 나가던가 뻥튀기가 안 되던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질 때만 넥스틴 이것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24%까지 이오플로우도
뻥튀기가 10% 정도 되었는데 뻥튀기가 거의 안 된 겁니다. 그냥 공모가에 시작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관 투자자 나갈 거 다 나갔습니다. 얘들이 다 나가니 뻥튀기 별로 안 된 가격에 다 나가니까 이제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신규주는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처럼 뭐 소문난 장치나 누구나 아는 재료로 뻥튀기가 되는 것은 피해야 되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똑같습니다. 제가 청약을 넣었긴 하지만 당연히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오후장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세가 나왔던 까뮤 ENC 시세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게 오전부터 나왔으면 제가 집중해서 볼만 했는데 점심 지나고 나서 집중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장중에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종목들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세세하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뭐 조건 검색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종목을 잡을 수야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장중에 오늘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런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다 놓쳐버렸습니다. 현재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 쉽게 생각하셔서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들 위주로 집중한다면 종목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지금 거래량이 줄어서 또 어디로 방향이 결정이 될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인데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매를 안 하겠지만 그 전에 8,700원 지켜주면서 또다시 장중에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10,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 M&D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며 에이테크 솔루션 올라왔던 자리를 지금 지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전 고점 근처까지 오늘 가긴 했지만 매도세가 장중에 나오지 않으면서 좀 강하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좋은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며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부터 체크를 해본다면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워낙 저랑 안 맞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첫 번째 VI가 걸렸을 때 받고 마지막에 상한가가 한번 풀렸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VI가 걸리는 것을 봤는데 그 뒤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차트 자체는 뭐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주봉이랑 일봉이랑 주봉이 괜찮은 상태로 마감을 했으며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 3,600원 또 이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 남성이란 종목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괜찮은 차트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일봉이나 주봉 뭐 크게 이상은 없으며 예쁜 차트의 종목은 알아둔다면 충분히 돈 벌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올라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으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이 올라간 자리를 거의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꽤나 신경 쓰이는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신고가 뚫어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오늘 음봉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로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힘이 붙어 있는 종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음봉을 다 회복해 줘야지 그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오늘 음봉을 다 회복해 준다면 30만 원입니다. 다시 30만 원을 좀 강력하게 회복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확률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라이넥스도 올라온 자리에서 안 좋은 캔들이 뜨긴 했지만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으며
이 음봉 몸통 회복해서 꾸준하게 올라가 준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파마도 잘 지켜준 상태인데 이 종목 특징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에 또 13만 주 쌓아놓고서 좀 움직이기 쉬운 시간의 거래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예상치 결과가 상한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장에 노렸던 종목이 솔트룩스랑 그리고 한국파마 그리고 이오플로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었는데 솔트룩스가 최근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100만 주가 잘 나오지 않던 종목이 그 전에 고점 근처까지 근접을 해서 이걸 공략을 했는데 오전에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오전에 바로 손절하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올라온 자리를 지금 지켜주게 된다면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셀리드도 자리를 내주지 않고서 마감을 했으며 이렇게 올라온 자리들을 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증시가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도 상승 하락 어느 방향이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종목이든 지금 잡게 된다면은 수틀렸을 때 손절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황금선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황금선 그리고 코스닥도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오플로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짧은 단타 아니고서는 고점에 며칠 보유하려 들어갔다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넷 이것도 며칠 내내 좀 보던 종목인데 결국에 5,800원, 5,900원 회복해 주니까 장중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20%까지 순식간에 시세가 나왔으며 저도 잠깐 들어가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변동성 움직임이 굉장히 지독합니다. 잘 오르다가 한 방에 무너뜨리고 한 방에 무너뜨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매매를 했지만 그 뒤에는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 패턴이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잘못 당한다면 수익금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분봉상 최근 패턴이 좀 지독하다 싶으면은 이 지독한 패턴들 다 회복해줘서 위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쉽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오늘 10,000원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힘이 있는 종목이라면 현재 역사적 신고가 근처 상태에서 다시 10,000원 호가까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힘이 없다면은 그 전에 거래량이 워낙 없던 종목이라서 이 거래량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다시 힘없이 무너지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제자리까지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간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으며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좀 여유롭게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종목을 들어가서 그 원하는 종목에서 지수가 좀 무너진다 싶으면 황금선을 보고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여기서 875포인트 지켜주면서 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보냐 대신에 당연히 마이너스 2, 3% 정도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875포인트 확실하게 뚫어주는 거 보고서 증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어차피 종목들 쏟아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부담하지 않고 그냥 종목마다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시장이 좋아질 때 종목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확실하게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증시 다시 고점 뚫어주면서 좋은 분위기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